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오후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 멤버십이 이제 열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전부 다 열렸는데 일단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좀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 표가 전부 채워져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전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같이 예측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입하셔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총 8가지 경기 한번 빠르게 분석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 롯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매치업은 지금 롯데가 연패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죠. 몇 연패죠, 지금? 9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사실 좀 답답해 보이는 타선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8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4푼 1, 2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내려가 있는 구간이고요. 동일기간 이제 실책만 또 5개가 나오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도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야수들이. 그래서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연패가 길어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이가 등판할 예정인데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리터까지 3피치 위주로 던져주는 자원이고요.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8월달 3번 등판해서 17.2이닝 동안 5자책 2.55의 ERA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좌타자를 만났을 때 페이스볼 타이밍에 좀 많이 맞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 POPS가 몇이다? 0.779.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좀 거슬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다? 뭐 신민재라든지 문성주, 뭐 문보경, 뭐 김현수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모두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나균환 같은 유형에게는 좀 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 스플리터성 공에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골라낼 수 있는 성구까지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나균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구장 중에 가장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팀이 이 LG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균환이에 대한 기대치는 최근의 흐름이 좋다고 높게 잡아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낮게 잡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손주영이 등판합니다.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포크, 3피치 유형인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되게 좋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를 만나서도 3경기 나와서 2승, 19이닝 동안 1자책 0.47의 ERA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만나서 3게임 나와서 정말 강했었기 때문에 0.47의 ERA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봐요. 최근에 흐름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거 롯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필딩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실책이 너무 많다는 점. 게다가 최근에 이 불펜 구간에서 실점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빠져 있죠? 최준용이가 빠져 있어요. 최준용 빠져 있고 그리고 뭐 김원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철원이라든지 최근에 안정감이 드나요? 얘도 나올 때마다 실점을 꽤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펜에 대한 이런 실점률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선발 싸움에서부터 뒷심 싸움 넘어가면 오히려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경기 정도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LG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LG가 9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LG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NC 삼성 볼게요. NC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어제 1차전 랄리와 그 다음에 이제 후라도의 매치업이었죠. 그래서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으로 가져갔는데 문제는 이제 NC가 실책이 나오면서 6회에 4실점을 가져가면서 4실점 중에 이제 3실점이 그 자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어제 NC가 무너졌었고, 이거 사실 흐름을 바꾸고 싶어도 오늘 선발이 목지훈이 등판하거든요. 자, 목지훈 같은 경우에는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던져주는데 구속은 빠르고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해 드리지만 이 볼질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제 WHP가 1.96이 찍히고 있고 방어율이 6.45가 찍힌다 라고 한다면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좌우 편차도 조금 있는데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었냐면 959였습니다. 그냥 상대가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있냐면은 뭐 김성윤이라든지 구자욱, 디아즈, 김영우, 뭐 김지창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정말 뛰어난 팀이고요. 어제 3타점을 몰아쳤었던 누구? 유지혁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좌타석에서의 팀 OPS가 몇이냐면 0.794로 리그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좀 타격감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지훈이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지훈이 이거 삼성의 최근 빠따 흐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이 등판을 하는데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그리고 이제 체인저까지 던져주는 우한 피니스 피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번 시즌 이 페이스볼이 구위도 괜찮고 볼끝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거의 없습니다. 124.1이닝 동안 본래 1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볼질이 없다 보니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 NC 같은 경우에도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재미를 잘 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삼성이 선발 싸움에 있어서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양팀 다 최근에 불펜 흐름은 너무 안 좋기는 합니다. NC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조금 앞서 나가고 불펜 구간에서는 다시 화력전으로 조금 흘러가는 느낌의 경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승에다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승 그리고 이제 오바까지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하나 두산 볼게요. 하나 두산.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나가 지금 3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선발은 류현진이 아니라 조동욱이 등판합니다. 롯데상으로는 사실 류현진 차례기는 한데
조동욱이 등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폰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동주가 한 타임씩 아마 좀 쉬고 갈 거예요. 한 번에 건너뛸 예정이다 보니까 뭐 조동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황준서라든지 얘네들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올 때는 안정감 있는 이닝 이팅이 안 될 거다 보니까 이 중간에 류현진을 넣어주면서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요. 조동욱, 류현진, 뭐 황준서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는 불펜데이로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동욱 같은 경우에는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유형인데 이 브레이킹 볼을 활용한 좌타 전팅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P5페이스가 0.961 상대가 잘 안 됐었거든요. 다만 이 경기의 변수가 뭐냐면은 이 두산이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다는 점. 이번 시즌 두산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 0.680이었거든요. 리그 전체 7위 수준. 이거 이미 6월 11일 날이었어요. 6월 11일 날 이 조동욱을 한번 만나서 그때도 땜빵으로 나왔었는데 5이닝 동안 1자책 해주면서 조동욱이 승리 투수를 가져갔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뜬금 조동욱이 잘 던질 가능성. 이건 좀 열어두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곽빈이가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굉장히 공이 빠르고요.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커맨드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8월달 3번의 경기에서 16이닝 막아주면서 19피안타, 7볼넷, 9자책, 5.06의 ERA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좀 많이 아쉽죠. 이거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3리. 그리고 이제 홈런도 지금 9방이 나오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 하나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팀 어페이스가 몇이죠? 0.772. 리그 전체 3위. 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하나 입장에서는 최상의 이제 뭐 경기 흐름이라든지 컨디션에서 곽빈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요거는 사실 좀 접전 다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플랜 8.5 오버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KT랑 SSG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KT도 그렇고 SSG도 그렇고 경기 흐름 자체는 둘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KT가 어제 이제 4점 리드를 가져가면서 좀 쉽게 경기를 가져오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점이 됐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KT가 1점을 내면서 5대4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KT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안현민이 돌아오다 보니까 안현민에다가 이제 강백호로 이어지는 이 중심 타선에서의 힘이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야수들의 집중력도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실책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안타 비율도 조금 많아지고 있고 잘 맞은 타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볼넷도 조금 많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KT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문승원이 등판합니다. 일단 문승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이 많이 올라오고 구위가 올라오면서 초반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변화구를 좀 많이 던집니다. 최근에. 그래서 빠른 승부가 좀 안 되고 볼질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닝 이팅도 안 되고 안정감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KT의 이 타선에서의 상승세와 문승원의 최근에 좀 볼질이 많아지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문승원이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KT가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배재성이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7번의 경기에서 22.2이닝 동안 1.68의 WHP와 4.76의 ERA. 배재성이가 사실 지금 뭐 정타에 대한 억제, 볼질에 대한 억제 이런 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주자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2이닝 이터로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배재성이가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좀 빠르게 불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KT가 불펜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손동현이가 이제 3자책으로 이제 동점을 내줬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현이 멀티이닝 먹이고 온 직후의 경기라고 한다면 KT도 이거 투수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좀 화력전을 베이스로 가져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9.5 오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겠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랑 키움 경기 볼게요. 기아, 키움. 자, 어제 양팀이 되게 화끈한 화력전을 펼치고 왔는데 승자는 기아였습니다. 12대 9로 3점차 승리를 가져갔었죠. 확실히 지금 기아 타선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제가 뭐 어제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 오늘 선발이 양현종이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14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주고요. 최근에 이 직선 구종에 대해서 뭐 구위라든지 무브먼트가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키움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서의 문제가 뭐다? 물론 원정에서 조금 더 안 좋기도 하지만 자완투수 만났을 때 너무 약했습니다. 팀 OPS가 0.653 리그 전체 9위 수준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양영종이를 공략하기에는 키움이 가져가는 뭐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상성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75이닝 동안 1.25의 WHP와 3.84의 ERA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뭐다? 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는 5경기 가져가면서 4승 35.2이닝 동안 2자책 0.5의 ERA. 근데 원정에서는 7경기 가져가면서 39.1이닝 동안 30자책 6.86의 ERA. 이 편차가 너무나도 심해요.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그리고 이제 잘 맞은 타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펀치력에다가 또 이제 잘 맞은 타구들, 강하게 때려낼 수 있는 타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성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이거 사실 선발 싸움에서 기아가 비벼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불펜에서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승우 빠져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점률이 또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아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요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국내 야구는 다 봤어요. 국내 야구는 다 봤고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야구 넘어가 볼게요. 요코하마 히로시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양팀 1차전은 이제 투수전 흐름이었죠. 투수전 흐름이었고 뒷심 싸움에서의 강점을 보여준 히로시마가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이제 요코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게 장줄이 끊기고 왔습니다. 4연승 구간이 끊어지고 왔거든요. 다만 요코하마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2득점, 리그 전체 2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팀 타율도 2할 7푼 8리까지, 그리고 뭐 홈런도 지금 8방이 나오고 있고요. 동일 기간. 그래서 이 타격감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오세라가 등판을 하는데, 우한 3쿼터라는 약간의 특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6kg짜리 페스트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커터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타를 꽤나 많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에서는 기록이 또 더 많은 실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사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무빙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팀이고, 최근에 타격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원정 오세라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공략은 된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아즈마가 등판합니다. 아즈마는 이제 143kg짜리 뭐 페스볼이라든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구위, 볼끝, 커맨드 이런 게 대부분 밸런스가 되게 좋은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한 7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는 2이닝 2팀 능력까지. 그럼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뭘까요? 히로시마 타선. 지금 히로시마가 타격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급한 느낌? 타격을 되게 빨리빨리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지마같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의 밸류가 높은 유형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타이밍이 잘 안 맞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타격 지표가 또 내려가는 팀이다 보니까 기대치 자체가 좀 높을 수가 없죠. 아지마에 대한 기대치는 좀 최대한 높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심플하게 요코하마가 이 아지마로 최대한 길게 안정감 있게 끌어주면서 오세라를 좀 공략해주면서 경기를 가져와 줄 수 있는, 경기를 타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요코하마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신 주니치 볼게요. 한신 주니치.
자, 일단 최근에 이 두 팀이 흐름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한신이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겨가는 동안에 주니치는 최근 5게임에서 단 1승만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주니치는 지금 문제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뭐 선발도 잘 못해주고 있고 불펜도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딩까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어제도 사실 한신을 잡아낼 수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실책이 나와주면서 실책 2개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었던 1차전의 주니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주니치의 선발은 오노가 등판합니다. 직전 이제 요미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멘트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주니치가 원정에서 실책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이 주니치는 오노 같은 유형은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노가 요미전 4실점 중에 자책점이 1점도 없었어요. 실책으로 또 무너지고 왔었던 경기였었죠. 그래서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요. 충분히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주니치의 오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도 많이 내려왔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페이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다. 반면에 한신의 선발은 이하라가 등판합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뭐 구위는 괜찮고요. 그리고 뭐 볼끝이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주니치도 타선에서의 약점이 뭐다? 원정에서 타격감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점도 있지만 이 친구들도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스가 0.588 지금 1야 12개 팀 중에서 0.6이 안 되는 유일한 팀이 주니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오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해진 구위로 타격감 좋은 한신을 만나서 불안한 필딩에서 경기를 가져오기에는 난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신의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은 이제 5.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이랑 이제 세이브 경기 볼게요. 소뱅, 세이브. 자, 이 매치업은 소뱅의 이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소뱅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선 원정팀 세이브가 최근에 이 선발들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발 방어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오늘 선발 예정인 마치모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많은 구종을 던질 수는 있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존 공략이 좀 높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됩니다. 잘 맞은 타구도 많아요. 근데 이제 소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에다가 확실한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상성에서는 마치모토가 좀 불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구장이 어디다? 미즈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자에게 좀 유리한 구장으로 분류가 되는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마츠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성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득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기대치 자체를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이제 우아사와가 등판을 하는데 145kg짜리 포심,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까지 레파토리 굉장히 다양하고요. 제구 능력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즌 초에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최근에 커맨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이 소뱅이 마진을 좀 많이 남겨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뱅이 불펜 대결 구간에서는 지금 몇 경기 연속이었죠? 7경기인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실점이 없습니다. 얘네. 그래서 전부 다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소뱅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뱅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열심히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유튜브 형님들,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멤버십이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 경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도 한 번씩 고려해 주셔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